안녕하십니까. 세상가치 TV입니다. 오늘은 중국 요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요요 제작 과정, 전통 방식으로 제작하는 과정과 현대에 제작하는 과정, 그리고 한 점에 400억 원에 팔렸던 송나라 요요가 한국에는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국이나 영국, 미국에서는 일본에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지 박물관에 있고요. 개인 소장했던 것들이 있었고 또 그게 팔리기도 하였죠. 경매에. 한국에는 팔린 예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또 청량사 여유라든지 장공항 여유라든지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은 없기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왜 있냐라고 하면 물론 그런 이제 근거도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NHK 방송이 2020년 3월 5일에 청나라 보물 100년의 여정에 방송되었던 내용으로 보면 그 야마나카 상의 4대 당주인 야마나카 사다지로라는 사람이 공친왕과 직접 거래를 했답니다. 그래서 청나라 8대 도강제 6번째 아들이 공친왕이죠. 그래서 이 공친왕과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수천 점을 야마나카 상해에서 구입을 하였고 그 도록 자체 구입을 한 내용에 대한 기록이 일본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본과 전 세계에 팔려나갔고요. 청나라 때가 1636년도부터 1912년도까지가 청나라 시기입니다. 이때 역대 왕조의 보물 약 260만 점이 해외로 유출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만큼 해외로 유출이 많이 되다 보니 그게 또 섞이고 해서 또 우리나라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없다고는 얘기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여유가 있을까? 그러면은 청량사 여유 1086년부터 1106년 휘종 때 철종부터 휘종 때 있을 때 20년간 만들어진 이 여유가 전 세계 뭐 94점밖에 없다고 하는데 뭐 드러난 것만 그렇겠죠. 그러면은 비공식적으로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90몇 점이라는. 어쨌든 그런 보물들이 한국에 있다면 정말 그 가치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하나 한 가지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이 도자기에 5대5로 들어간다면 어느 것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천로에서 나왔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도자기를 확대하거나 면만 보면 이게 청자 계열이니까 용천론지 아니면은 뭐 여윤지 등에 대한 부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장공항 요지 출토될 때의 당시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청량사에서 나왔던 갓발 안에 들어있는 도자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도자기, 또 도지미라 그러죠. 뭐 일명 도지미라고도 하기도 하고 지정판, 지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정이 이리 있죠. 그래서 도자기를 위에 꽂고 이것도 조금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자기 받침대입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넉점이 지금 되어 있죠. 초점이 조금 흐려서 다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이 4개입니다. 지정은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남 쪽에 있는 한 유튜브는 3579 여요는 3579 홀수 지정에만 진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 유튜브들이 정확한 지식 없이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 또 초보자들이나 또 그것을 구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짝수면. 그렇지 않습니다. 3579 팔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홀수면 홀수가 진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6개도 있고 4개도 있고 8개도 있습니다. 심지어 12개까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짝수, 홀수로 나누는 것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 지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4개죠. 청량사에서 놓은 파편입니다. 4개지 않습니까? 지금은 5개고요. 근데 5개인데 보면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지정 자체가 쏠렸죠. 보통 이 정중앙에 5개가 모인 것이 아니라 밑에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모였죠. 그러면은 이렇게
정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가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또 4개죠. 지금은 파손이 돼 가지고 놓은 것을 지금 붙인 겁니다. 청량사, 장공항, 요지 뭐 이런 데서 나왔던 겁니다. 지금도 있고요. 파편들입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요. 이거는 항주 노호동에서 나온 여유입니다. 그래서 노호동 요지에서는 노호동, 항주죠. 항주 노호동이라든지 장공항이라든지 아니면 청량사 이 세 군데서 이제 나왔던 것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따 하나하나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파편들, 발굴 당시 이제 파편이죠.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이제 파편들이 나오거나 할 때 주로 어떤 기구들을 중국에서는 사용을 하느냐. 그러면은 중국에서 사용하는 기구들, 특히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구들, 감정하는 기구들, 그러면 우리나라도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구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개인이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인정을 하는 것들에 대한 도구들이, 툴이 어떤 것인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진품으로 찾아가는데 좀 더 용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장공항 요지라든지 이런 글들이 쭉 적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쭉 보면 이 글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해보니 장공항, 청량사 요지, 노호동 세계가마에서 출토된 청자 표본의 유약 배합법과 제작 기법을 비교해보면 장공항 H101 가마에서 출토된 청자의 유학 배합법은 청량사의 유학 배합법과는 상당히 다르고 남송 말기 관료인 노호동의 청자와 더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공항요 H101의 제작 연대는 남송 후기 노호동 관료 청자 표본의 제작 연대와 비교적 가깝고 대략 금나라 중후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이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이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장공항에 관련된 요지에 대한 시대라고 적혀 있죠. 이 내용이 대강 보면 장공항요 H101의 제작 연대는 남송 후기 노호동 관료 청자 표본의 제작 시기와 비교적 가깝고 대략 금나라 중후기와 일치한다. 그래서 이 깊이 자체 장공항요의 이제 그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깊이는 1.4에서 1.9m고 수만 개의 도자기 조각이 파편이 발굴이 되었고 100개 이상의 도자기를 복원할 수 있었다. 장공항 청자 조각품의 우수한 품질, 고급 장식의 복원 능력, 열등하고 폐기물을 분해하여 보관하는 방식 등을 근거로 도자 연구자들은 장공항 가마가 공식 가마임을 결정했다라고 이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53년 원년부터 정용 6년까지다라고 뭐 또 쭉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도자 측정 성분 검사에서는 PXE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장공항 요지의 도자 축의 화학 성분을 시험하였다라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구들이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구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고 또 성분 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성분 검사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하나하나 이 논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 자체는 이제 우가청천에가 이제 쭉 나왔죠. 이거는 이제 비가 내린 후 하늘은 푸르게 보이고 구름은 그쳤다. 이 색이 이제 미래가 될 것이다. 라는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600위안, 이게 이제 청량사 요지를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는 이 한 명이 이 600위안을 주고 이것을 사고 또 이 접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연구 보고서를 쓰고 그게 학계에 보고가 되면서 청량사가 이제 발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600위안에 대한 부분, 요거에 대한 또 설명도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확대를 해서 보이면 이게 여요인지 균요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이거는 이제 균요죠.
안쪽에 균류의 색상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푸른색에 대한 부분이고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런 색상이 나왔을 때 이 면만 본다면 이게 여요인지 균류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유튜브들이 물건을 파는 것을 보면 균요를 가지고 여요라고 설명하면서 파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균요와 여요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 눈으로 다 식별이 다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걸 확대경을 사용하면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확대경 안에 들어가면 여요와 균요, 그 기포와 색상 자체가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그 확대경을 쓰지 않는 쪽은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확대경을 사용하지 않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개를 찾아와 봤는데요. 이렇습니다. 똑같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이제 시가 이래 쭉 적혀 있는데 이 시 내용을 또 번역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비가 온 뒤에 하늘은 푸르고 8장의 종이에 일찍 글을 썼다. 나는 깨어날 때마다 항상 기쁘다. 흐르는 물들이 서로 논팽한다. 나는 늦게 일어날 때 조심하고 싶다. 이것이 가장 순수하다. 도예가의 깊은 은유. 그것은 장작을 모아서 만들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제 도자기, 여요와 관련된 내용들, 그러면 중국에서 청량사라든지 장공항이라든지 등에 나왔던 노후동에서 나왔던 거라든지 그러면은 여요가 나왔을 때 그 여요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 파편이라든지 수만 점의 파편을 공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완성본도 있고 조금은 손상이 됐겠지만 그 표면 검사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성분 검사라든지 유약 색깔이라든지 유약 침전물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의 과정 등등을 다 이때까지 연구를 했겠죠. 그러면 그 연구를 한 것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진품 여유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소장자들 대부분 그러죠. 자기 거 진품 맞다고 중국에서 이걸 모른다고 무조건 가짜라고 한다고 그거는 웃기는 소리입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진품이 아닌 경우, 다시 말해서 또 진품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진품임을 상대방에게 근거를 대고 알리면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진품인지를 하나하나 알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석을 한 내용들, 성분 검사를 한다든지 중국에서 진품이라는 기준이 있죠. 그러면 그 기준을 공부를 해서 그 기준을 맞춰서 그게 맞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판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 여유다, 뭐 장공항 여유다, 뭐 청량사 여유다 하면서 막 팔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찾아가면 가치 높은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유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중국 감정가들이 이제 일반 그 감정을 받으러 온 사람과 싸우는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싸우는 내용은 뭐냐면 소장자가 가져온 것을 공개 이제 감정하는 곳이었는데 감정가는 여유 자체가 진품인 경우에는 그 매미 날개 무늬처럼 나와야 된다라는 이제 빅년문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장자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여유에서도 그 빅년문처럼 이렇게 매미 무늬가 없는 것들도 있다. 그게 대표적으로 대만 박물관에 가면 수선반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싸움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대만 박물관의 수선반 저도 뭐 대만 박물관 몇 번 가가지고 여러 번 봤지만 물론 빅렬에 관련된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예외적인 부분입니다. 그 개밥그릇으로 사용했던 건데 아주 수선반 화분입니다. 일종의 그는 좀 이따가 그 사진도 나오겠지만
예외이고 대부분은 지금과 같은 이런 무늬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런 무늬가 나타나는 걸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를 기준으로 평균화하고 일반화해서 맞춰가는 게 확률이 더 높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별, 매미 날개 무늬는 유약층과 갈라진 틈을 말한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유의 유약은 두껍고 유약 속에 거품이 몇 개 있는데 옛사람들은 이것을 아침별처럼 희박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은 빛 속에서 나타나 사라지며 아침별처럼 반짝인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봄에 금세 녹은 강의 얼음처럼 이제 얼음이 이런 봄이 되면 이제 쩍쩍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갈라지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유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영혼에 덧붙여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며 멀리서만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은유적 추상적인 이제 그런 용어로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면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글 자체가 위를 잠시 올리면 제가 이 말을 전가 85년도 600위안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앞으로 청량사 여유를 발굴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은 화면을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통 방식으로 여유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월가나 가서 이제 돌을 찾죠. 그러면 어떤 돌을 찾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호석을 찾는 겁니다. 만호를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하얀 돌이 지금 현재 만호입니다. 그래서 만호를 찾는 거고요. 그래서 만호석을 이렇게 이제 다 모아놨죠. 이제 이렇게 만호석을 이제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호석을 다 모았으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 만호석을 넣고 이런 용기에 넣고 난 뒤에 석탄을 붓습니다. 이렇게 석탄을 이제 계속 붓죠. 그리고 불을 떼웁니다. 1200도까지 불을 계속 떼웁니다. 그러면 이 만호석 자체가 안에서 이제 계속 타죠. 우리 이제 연탄이 타고 나면 좀 허옇게 퍼석퍼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퍼석퍼석하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빼내는 거죠. 이제 불에 퍼석퍼석하게 되어 있던 걸 이제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절구에다가 이제 찍기 시작하죠. 왜냐면 과거에는 뭐 기계가 없었으니까 넣어서 절구에다가 이제 이제 찧어서 가루를 내죠. 가루를 내더라도 아주 세밀하지는 않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루를 내고 난 뒤에 일정하게 가루가 되면 퍼서 이제 우리가 가루를 더 내도록 하기 위해서 돌리는 그런 쪽에 사기 그릇에 넣어서 지금 현재 전통 방식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약 갈듯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따르고 또 다시 갈고 물을 따르고 반복을 하는 겁니다. 다시 따르고 물을 따르고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만호 가루를 내고 난 뒤에 이제 그 수분을 다 빼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나무나 공기가 통하는 곳에 이제 말리죠. 천에서 말리는 거. 지금은 이제 앞에 보이는 것은 이제 그 밤나무입니다. 밤나무를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나무를 태우느냐? 이런 젤을 만드는 거죠. 잿가루로 유약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나무를 태워서 젤을 만들고 이 젤을 또 물에 넣어서 또 이렇게 또 빼고 넣고 또 물을 빼고 다시 물을 넣고 또 해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수분을 완전히 빼도록 만들어진 것을 다시 천에다가 넣고 짜면서 나무에서 물을 빼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는 거죠. 그래서 만호석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잿물을 이제 걸르고 난 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유약을 만드는 성분을 이제 만들고 난 뒤에는 이제 도자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통식 물레는 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중국에서는 이 맷돌처럼 생긴 데 구멍을 내고 거기다 나무를 꽂고 뱅글뱅글 아주 빠르게 돌립니다. 그리고 나무를 탁 빼면은 이 물레 자체가 돌아가겠죠. 돌아가면 위에서 이제 승경을 하는 겁니다.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틀을 만드는 정도까지 해서 빼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인장이나 아니면은 관지 종류나 또 이런 것들을 자기만의 그 뭐 상호를 찍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다듬고 난 뒤에 이렇게 다 다듬고 난 뒤에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갓발에 이제 넣는 겁니다. 1차 소성을 하는 겁니다. 800도씨에서 1차 건조를 시킵니다. 유약이 잘 묻도록 하기 위해서 건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성 과정을 이제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유약을 만드는 성분들을 이제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람수를 달고 배합을 해서 황금토도 있고 마노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썩죠. 그래서 이게 보면 유약에 대한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보면 마노, 장석, 뭐 나무재, 황금토 이런 것들은 이제 석영이나 산화칼륨, 산화칼슘, 산화알루미늄, 산화철 등과 같은 유약 성분을 이제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약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저으면서 또 가루가 있을 줄 모르니까 또 가루를 더 내고 또 따로서 아주 고운 입자만 이제 유약을 빼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요 유약은 주로 이제 실리콘, 규선화조, 실리콘 알루미늄 비율이 5.72에서 6.67 사이고 질량 기준 14에서 15%의 칼슘이 함량이 되어져야 된다. 적절한 칼륨과 철분 등의 원소를 첨가한다라고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여유의 유약은 실리콘 알루미늄 비율이 5.72에서 6.67 사이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질량 기준이 14에서 15%의 칼슘 함량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런 여유가 그때 시대에 출토된 장광이나 아니면은 그 청량사에서 출토된 여유 94점밖에 없다는 그 성분에 맞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장공황 여유나 청량사 여유를 직접 만지고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손으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들은 무슨 근거로 진품을 본 적도 없는데 이게 청량사 여유다 뭐 전 세계에 뭐 4점밖에 없는 걸 자기가 한 점 가지고 있다 이걸 팔겠다 하면서 막 팔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 사기꾼들입니다 다. 물건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청량사 여유면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기꾼들이 판을 치니까 우리 한국의 도자기가 가짜밖에 없다라고 해서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가짜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기꾼 같은 유튜브들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물건 사주지 마십시오. 물건을 사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다. 마치 진품처럼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속지 마시고 사지 말아야 진품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상에 그 가치를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유약을 만들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차 소성한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다듬는 과정을 하죠. 그리고 유약을 넣고 이렇게 불에 다시 가열을 하고 말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 왕겨입니다. 왕겨재를 이제 이래 붓고 그 다음에 팽팽하게 이제 하고 난 뒤에 그 위에 이제 우리 뭐 도자기의 도짐이 지정이라 그러죠. 받침대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흔적이 많이 나지 않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뾰족뾰족하게 지금 되어 있죠. 지정이 저렇게 지정이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갓발에 넣어서 이렇게 굽습니다. 이렇게
나무로 이제 잘라서 불에 놓고 가마에 놓고 난 뒤에 불을 굽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뒤에는 갓발에서 이제 빼는 겁니다. 이렇게 빼면 이렇게 여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여유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소송 온도가 너무 낮고 석영이나 수증 등의 함량이 많아 유약 표면이 불투명하고 이제 탁하게 이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붙어 있는 것들은 또 깨어버리죠. 그리고 이 안에 이런 이제 잡티나 이런 거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붙어 있는 경우는 또 깨어버리고 완성품만 이제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요 도자기 아래 이제 글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옥과 같지만 옥은 아니고 옥보다 더 좋다는 명을 받고 있다, 평을 받고 있다. 그 색깔은 우아하고 자연스러워 비가 온 뒤 구름이 그친 뒤 하늘이 푸르게 변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도자기는 당나라 중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북송시대에 유명해졌고 송나라의 5대 명자 중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이름은 허난성 여주시에서 유래되었다. 라고 아까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현재 94점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여유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지금 여유가 소장되어 있는 박물관 등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쭉 나와져 있습니다. 이 94점이라는 것은 1086년부터 1106년 철종부터 휘종 1106년까지 약 20년간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그 20년간 만들어진 진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90넉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요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방을 만들어서도 이제 쓰지 않습니까? 청나라 때도. 그럴 때는 여요라고 하지 않고 끝에 방은 유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요라고 하지 않고 방은 여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료는 관유라고 얘기를 하고 균료는 균유라고 표현하니 그러면은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94점 중에 보면 대만 박물관에 지금 21점, 북경 고궁박물관에 19점, 대형 박물관에 17점, 상해 박물관 9점, 뭐 중국 국가 박물관, 그 다음에 이제 텐진, 뭐 길림, 광동에는 각 한 점, 미국에 6개, 일본 4개, 뭐 기타 이제 14개 일이 있다라고 일본에 4개가 있죠. 근데 한국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에 넉점이 있다는 건 이제 박물관에도 있고 또 일본에서 팔아가지고 국제 경매에 또 나갔던 이력이라 그러죠. 히스토리가 또 다 나와가 있는 것이 좀 있으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는 여유가 있는가, 송나라 여유가 있는가, 이게 지금 얘기하는 90넉점이라는 이 여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여유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86년도부터 1106년에 만들어졌던 그래서 송나라 걸 명나라 때의 황제들도 송나라의 여유를 수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청나라 때 걸륭이나 이런 양반들도 왕들도 또 송나라 명나라에서 내려왔던 걸 수소문 해가지고 또 보물창고에 넣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영국 프랑스 군대하고 싸움하다가 원명원이 털리면서 거기서 다 나갔을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마자카 상해에 그 당주하고 공친한 관계에서 또 거기서 일본으로 흘러나갈 수도 있고 어쨌든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에는 흘러나갈 수 있는 이력이 있다는 거죠. 전쟁으로 인해서 아니면 뭐 필요해서 팔았다든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이때 90넉점에 속하는 이 시대 때에 속하는 여유가 우리나라에 흘러왔다는 이력이 있습니까? 단지 뭐 중국에서 뭐 도굴되었던 거 가져왔다 그래서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이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굴했다라는 부분. 물론 뭐 중국에서 내가 가져왔다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판다 뭐 그거 못 믿는 겁니다.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진이 있든지 그때 시대의 사진이나 그때 시대의 여러 가지 정황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문화재급의 상황인지 아니면 작물인지 훔쳐서 가져놓은 걸 또 대판매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도구를 해서 가져온 거다, 뭐 해서 가져온 거다, 그거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따가 오늘은 뭐 시간상 이 정도만 하고 뒤에 2부로 넘어가면 이제 그 히스토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여유, 그리고 하나에 400억 원, 180억 원 이런 것들이 팔리게 되는 계획이 어떤 히스토리가 있어서 그것이 팔리는지, 또 우리나라에는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있다라고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국제 기준, 특히 중국이나 사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가는 사람이 기준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트든 뭐 식품을 팔든 물건을 팔든 음식을 팔든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해서 팝니까? 많이 팔고 가치를 받으려면 먹고 싶은 사람이 먹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가지고 싶은 사람에게 기준을 맞춰서 만들어야 팔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거라고 만들었지만 아무도 먹지 않고 사가지 않는다면 그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중국에서 기준으로 하는 이런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내고 진품이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기준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 다 버리십시오. 진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품과 진품을 구별할 때는 진품은 진품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걸 팔려고 할 때는 상대방이 사가려고 하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줘야 됩니다. 적어도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과정을 지금 채널을 열어가 있고 또 그것이 맞춰진 것들이라면 다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은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가진 것들에 대한 부분, 적어도 진품에 가까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눈에 보이면 그 소장자와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굳이 그런 정보를 그 관계되지 않는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모이기 위해서 그래서 뇌성마비 고아 재활원 등 사회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한 그 가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를 본인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